어느 평범한 수요일 아침 집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아들은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내와 아이가 이미 일어나 있었지만 평소와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아내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엄마가 밥을 안 차렸어. 그 말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20년을 함께한 그 집에서 어머니가 밥을 차리지 않은 아침은 처음이었다.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아무도 누워있지 않은 것처럼.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에게 물었다. 엄마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땐 없었어. 아들은 거리로 나갔다. 그리고 3일을 기다렸다. 아무 연락도 없이.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47분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배송기사의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명이 필요했다. 손이 떨렸다. 우편을 뜯는 그 순간 아들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였다. 매매가 8억 2천만 원. 그의 이름이 아닌 김호숙 명의로. 집이 팔렸다. 그의 어머니가 살던 그 집이, 아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집이, 지금 자신과 아내와 아이가 사는 그 집이 팔렸다. 두 번째는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통장 번호는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 잔액이 놀라웠다. 9천만 원. 아니, 더 정확히는 9,5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펀드 거래 내역이 있었다. 2억 7천만 원. 정기예금 잔액 1억 5천만 원. 아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 낡은 옷을 입고 밥을 질리도록 차려주던 그 할머니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세 번째 편지였다. 손으로 쓴 편지. 봉투에 아들에게라고만 적혀 있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새로운 곳에 있을 거야. 내가 가는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마. 내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도 마. 엄마는 40년을 이 집에서 밥을 차렸어.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 밥을 했고 반찬을 준비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이혼할 때도, 다시 결혼할 때도 밥을 차렸어. 엄마는 그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냐고 물어도 엄마는 대답할 수 없을 거야. 습관이었나 봐.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습관이 되었어. 그리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어. 네 아내가 날 보는 시선을 엄마도 알아. 이 집의 할머니, 그 정도의 위치. 식탁의 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늘 빈자리처럼 취급받는 그런 자리. 너도 알겠지. 밤마다 들리는 싸움 소리들. 당신 엄마 때문에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어머니는 왜 자꾸 우리 아이한테 그래. 엄마는 모두 들었어. 그리고 너를 봤어. 항상 어디론가 도망치려는 표정으로. 편지는 계속됐다. 생일이 잊혀진 줄 알았니? 아니야. 제외된 거야. 그 케이크 위에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 엄마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 그게 나한테 잘못된 건 아니야.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어. 새 가족이 정착하는 건 힘들고, 낯선 여자와 살면서 남편 어머니라는 건 더 복잡하고, 그 집의 소유자라는 건 심리적으로 얼마나 압박이었을지. 엄마도 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 받아들이는 대신 선택했어. 마지막 단락에서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돈들은 엄마가 남긴 게 아니야. 이건 엄마의 처절하게 살아온 대가야. 네가 아프던 날 수술비, 사업 시작할 때 미천, 이혼할 때 변호사비. 모두 여기서 지불했어. 이제 결정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엄마는 내 몫을 이미 선택했어. 너도 선택해.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줘. 엄마는 지금 처음으로 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게 외로운지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밀려난 자리가 아니야. 내 선택으로 남겨진 자리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가. 아들은 우편을 들었다가 놨다. 몇 번을 반복했다. 거실 창밖으로 해가 지려고 했다. 아내가 옆에 섰다. 뭐라고 했어?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얼마나 오래 그 결정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동안 뭘 놓쳤는지를. 식탁 위에 놓인 텅 빈 자리. 그곳에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를 마주볼 때마다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릴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그리고 가장 아프게 깨달을 것이다. 자신이 어머니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편지를 읽고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집에 있지만 마치 없는 것 같다. 아내는 그의 침묵이 불안하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는 생각하고 있다. 계속 생각한다. 어머니가 어디에 있을지. 새로운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지. 혼자 있는 게 외로울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든다. 어머니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아내를 선택하고 새로운 가족을 선택했지만 어머니를 선택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아들의 마음을 찍어내린다. 며느리는 처음엔 안도해한다. 이제 이 집이 정말 자신의 것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진다. 아이가 묻는다. 할머니는 왜 안 와? 글쎄.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머니를 몰아냈다는 것을. 함께 살면서도 늘 어머니를 제외했다. 외식할 때, 밥을 먹을 때, 아이의 생일 파티를 할 때. 그리고 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단지 밥을 차리고 또 차리고 계속 차렸을 뿐이다. 밤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른다.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는 간단히 드신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편해야 하지 않나요? 그 말들이 이제는 칼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던진 말이 어머니의 등을 얼마나 찔렀을까.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생소해 보인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주인인 척했다. 어머니의 손주가 아닌데도 어머니 앞에서 당당했다. 그리고 그것을 어머니가 받아줬을 때 자신은 감사해야 하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이든 여자가 물러서는 건 당연하고 새 가족이 우선인 건 당연하고 자신의 편의가 최우선인 건 당연하다고. 아이는 계속 묻는다. 할머니는 언제 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어머니가 이 집으로 돌아올 리 없기 때문이다. 선택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올 리 없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예금이 이체되었다는 안내였다. 할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아들의 계좌로 1억 원. 그리고 함께 온 편지. 이 돈은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아니야. 더도 덜도 아닌 너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엄마가 바라는 건 이제부터라도 누군가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주는 것. 아내를 선택하든 아이를 선택하든 새로운 가족을 선택하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선택하는 것. 엄마처럼 무한정 포기만 하지는 말기를. 밥을 먹고 휴식을 하고 때론 말대꾸를 하고 자기 의견을 지켜야 한다.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야. 그게 진정한 가족이야. 엄마는 이 선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지만 힘든 것과 올바른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배워야 한다. 너의 아내도 결국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이도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들은 창밖을 본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있을 것이다. 혼자 하지만 선택해서. 아들은 처음으로 깨닫는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선택들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늦었을까? 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모른다. 다만 식탁의 그 빈자리를 계속 바라본다. 그 자리는 이제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니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비웠다. 그것이 벌칙인지 아니면 선택의 결과인지도 아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어머니의 밥상에는 이제 자신의 몫이 없다. 그 사실이 가장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식탁의 한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서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폰을 꺼내 입금된 내역을 본다. 1억 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모아온 돈.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것도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무게를 느낀다. 바닷가 작은 도시의 집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남쪽 창으로 해가 드는 것을 본다. 서울에서는 본 적 없는 일출이다. 매일 아침 5시에 깨는 습관은 여전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밥을 차릴지 말지도 선택이다. 어제 저녁에 남은 반찬을 먹을지 새로 무언가를 만들지도 선택이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는 식탁에 밥을 차리는 게 얼마나 우습게 느껴지는지.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TV를 켜도 라디오를 켜도 뭔가 다르다. 이제 그것은 침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원하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를 본 후 부동산을 정리했다. 이제 남은 돈은 충분하다. 노후 자금이라고 하기엔 많은 돈이다. 그 돈을 보면 지난 40년이 떠오른다. 매달 정해진 액수를 저금하던 날들. 아들의 교육비, 아들의 사업, 아들의 이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자신의 포기. 하지만 이제 그 포기는 끝났다. 할머니는 결정한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여행을 가자.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곳들을. 아들이나 가족 때문에 미루었던 여행들. 유럽도 보고. 일본도 보고. 그냥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보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느낀다. 삶을 계획한다는 것. 집에서는 며칠 후 변화가 생긴다. 아들은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는다.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새로운 전세자가 들어올 거라고 한다. 자신이 살던 집이 남의 집이 되어가는 것을 본다. 어머니는 그 집을 팔았고 이제 자신도 그곳을 떠나야 한다. 아내는 묻는다. 우리 어디가?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아내와 함께 새 집을 찾을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던 대로 할지. 어머니처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른다. 통장 잔액을 쳐다본다. 1억 원. 그 돈을 써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 모른다. 자신을 위해? 아니면 가족을 위해? 어머니 같이 포기하지 않으려면 자신을 위해 써야 한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 같다. 40년 동안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첫 번째 여행을 계획한다. 제주도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기로 비행기를 탄다. 처음이다. 비행기를 타는 일 자체가 설레인다. 기내식도 먹고 창밖에 구름도 본다. 이것도 선택이다. 여행을 가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그냥 하루를 누리는 것. 모두 자신의 선택이다. 제주도에 해변에 앉아 파도를 본다. 파도는 계속 밀려온다. 밀려갔다 또 밀려온다. 그 리듬이 신기하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밀려나갔다가 이제 밀려올 차례다. 할머니는 밥을 먹는다. 작은 식당에서 시킨 국수. 혼자 먹는 국수지만 이번엔 다르다. 누구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먹는다.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 며칠 후 아들은 편지를 받는다. 또 다른 편지다. 할머니의 손글씨다. 제주도는 날씨가 좋았어. 내일은 서귀포로 가려고 한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겠니? 시어머니가 없으면 편할 줄 알았겠지? 이제 깨닫니? 며느리가 불행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었어. 며느리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아이도. 우리 가족은 모두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어. 하지만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너도 배울 수 있을 거야.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불행은 끝날 수 없지만 선택은 가능해. 아들아, 제발 선택해줘. 아들은 편지를 읽고 난 후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아 대화한다. 진짜 대화다. 미안해. 내가 너를 위해 산 척했지만 사실 난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어. 그래서 너도 행복할 수 없었던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린다. 이것도 선택이다. 함께 변화하기로 선택하는 것. 아들은 그제야 깨닫는다. 어머니가 떠난 이유가 가족을 해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어머니는 그 구조를 깨뜨린 것이다.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들은 결정한다. 그 1억으로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자. 새로운 삶을. 어머니처럼 선택하는 삶을. 1년이 지났다. 아들은 아내와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다. 작은 카페를 하기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1억 원이 그 미천이 되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10시까지 일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낯설지 않았다. 어머니가 밥을 차리듯이 아들은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아들은 계속하기로 선택했다. 아내도 함께였다. 처음으로 함께 뭔가를 만들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할머니는 아일랜드에 있다. 지난 1년간 유럽을 돌았다. 이탈리아의 로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있다. 여행 중간중간 카페에 앉아 카톡으로 대화했다. 아들 카페의 명함, 오메 카페라고 쓰인 명함. 오는 할머니의 이름의 첫 글자 메는 매일이라는 뜻이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매일 새로운 음식을 경험한다는 뜻.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이름의 의미를 카톡으로 설명했다. 명함 뒤에는 한 줄이 적혀 있다. 밥상의 자리는 선택이다. 이 문구는 할머니의 아이디어였다. 아들이 카페를 오픈했을 때 할머니가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은 밥상을 통해 상처받고 밥상을 통해 치유받을 것 같아. 그 밥상의 모든 자리가 소중하다는 걸, 선택이라는 뜻의 자리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 아들은 그것을 실행했다. 카페의 벽에도 같은 문구를 적었다. 손님들은 그 문구를 보고 묻는다.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웃으며 설명한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도 선택, 함께 먹는 것도 선택, 혼자 먹는 것도 선택입니다. 이제 아내는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카페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손님들을 대하면서.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과 같지만 다르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다. 아이도 변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싸움이 줄었다. 아직도 갈등이 있지만 그것은 건강한 갈등이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갈등. 아이는 묻는다. 할머니는 언제 와?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 할머니는 자기 삶을 살고 있어. 그게 할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야. 아이는 그 대답을 이해한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제주도에 돌아왔다. 다시 그 바다를 본다. 여행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보금자리는 바닷가의 집이다. 그곳으로 돌아오고 또 떠난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아들 카페를 방문한다. 아들이 있는 서울까지. 처음엔 어색했다. 아들을 만나는 것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자연스럽다. 할머니는 카페에 앉는다. 손주 옆자리가 아니라 단순한 손님의 자리에. 그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다. 할머니는 주문한다. 오메 특별 커피 한 잔. 아들은 웃는다. 그리고 정성스레 커피를 내린다. 마치 특별한 손님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맞다. 할머니는 이제 특별한 손님이다. 가족이지만 동시에 선택한 손님이다. 아이는 카페에서 숙제를 한다. 할머니는 옆에 앉아 책을 읽는다.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아들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누구도 누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한다. 할머니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거리. 여기도 새로운 곳이다. 하지만 낯설지 않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제 어디에 있든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커피를 마신다. 아들이 만든 커피. 그것을 마시면서 생각한다. 선택이란 이런 것 같다. 누군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것.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 할머니는 아들에게 미소를 던진다. 아들도 미소로 응한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말이 들어있다. 고마워 엄마. 괜찮아 아들아. 우린 이제 선택했잖아. 작은 집 주방에선 여전히 밥상이 차려진다. 하지만 그곳에 할머니는 없다. 아들과 아내와 아이만 있다. 밥상에는 네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할머니의 선택으로 남겨진 것이고 그 선택이 모두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문득 묻는다. 할머니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들은 대답한다.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고 있을 거야. 혼자 하지만 행복하게.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안다.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이 자유라는 것을. 그리고 자유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겨울이 왔다.
서울은 눈이 소복이 내렸다. 아들의 카페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각자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장소. 아들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다.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포기가 얼마나 큰 무게인지. 카페의 명함 밥상의 자리는 선택이다라는 말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 말을 읽고 울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할머니는 제주도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온다. 매년 이 시간에 이 집으로 모인다. 하지만 처음과는 다르다. 이전엔 할머니가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았다. 이제는 다르다. 며느리가 온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식재료 목록을 보낸다. 그리고 말한다. 네가 사고 싶은 것 사.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게. 아내는 처음엔 불안해한다. 하지만 그것도 선택이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주도권을 준 것이다. 할머니의 밥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밥상을 만들라고. 할머니는 손주를 맞이하러 공항에 간다. 할머니를 보면 처음 느꼈던 어색함이 없다. 오히려 반갑다. 할머니, 그동안 뭐 했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한다. 이것저것. 도쿄에도 갔다 왔고 뉴욕도 다녀왔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이랑 지낼 때가 많았어. 그 말에 아이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다. 혼자가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 선택한 혼자는 자유라는 것.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제주도의 집에 도착하면 모두가 함께 밥상을 준비한다. 할머니는 음식을 만든다. 하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아내는 함께 준비한다. 하지만 강요당하지 않는다. 아들은 옆에서 돕는다. 하지만 모든 책임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재미있게 참여한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게 뭔지 배운다.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 선택의 관계라는 것을. 식탁에는 네 자리가 있다. 어머니, 아들, 아내, 아이. 모두가 같은 높이에 앉아 있다. 누구도 누구를 섬기지 않고 누구도 누구에게 섬김받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함께 있다. 밥상에 앉으면서 할머니는 말한다. 이제 이것도 전통이 되었네. 아들이 묻는다. 뭐가? 제주도에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밥상을 차리는 것. 아내가 덧붙인다. 그런데 지난해와 달라. 뭐가?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다. 고마움의 눈물이다. 자신이 떠남으로써 가족이 변했다는 것. 자신이 선택함으로써 모두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아이가 할머니의 눈물을 본다. 할머니 왜 울어? 할머니는 대답한다. 행복해서. 그리고 덧붙인다.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대신 선택해.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그 모든 게 너의 선택이어야 한다. 식사를 마친 후 모두가 창밖에 바다를 본다. 파도가 밀려온다. 밀려갔다 또 밀려온다. 그 리듬은 여전하다. 마치 산 같다.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잃고 또 얻고 또 잃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것. 할머니는 창에 손을 대고 생각한다. 이제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걸 안다.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을 자유롭게 해줬다는 걸. 며느리를 몰아낸 게 아니라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 밤이 되면 할머니는 예전처럼 침실에 간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신의 방이다. 임시로 물려난 방이 아니라 자신의 방. 아들은 거실에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잔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더 여행할지, 어디를 갈지, 그리고 언제 다시 여기로 돌아올지.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할머니는 눈을 감는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자신이 선택한 내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1년 반이 지났다.
아들의 카페는 이제 지역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밥상의 자리는 선택이다라는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카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 혼자인 노인, 새로 시작하는 청년, 이별을 앞둔 부부, 갈등하는 가족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신다. 아들은 한 손님이 카페에 와서 울고 나가는 모습을 본다. 그 손님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울었다고 했다. 아들은 그 손님에게 말한다. 엄마와의 관계는 끝나지 않아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뿐이에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둘 다 안다. 아들 자신에게도 그 손님에게도. 아내는 이제 카페의 실질적 운영자가 되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 자신감이 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걸 안 것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떠나갔을 때 자신도 함께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남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맞았다. 카페의 손님 중에는 자신처럼 새로운 삶을 찾으려던 여성들도 많다. 아내는 그들을 보면서 느낀다. 모두가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한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 유럽에서 여행 중이야. 혼자서. 다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혼자라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묻는다. 아이는 대답한다. 우리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행복해. 그리고 선택한 거야. 아이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가족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뒤 할머니로부터 편지가 온다. 이번엔 바르셀로나에서. 아들아, 아이가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 고마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엄마는 당신들을 위해 자신을 버렸던 40년을 후회하지 않아.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자유가 더 소중하거든. 하지만 그런 시간이 필요 없기를 바라. 너의 가족이 지금부터라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아들은 그 편지를 카페의 벽에 붙인다. 손님들이 보도록. 밥상의 자리는 선택이다라는 문구 옆에. 그리고 말한다. 누군가가 물을 때. 이 편지는 제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살고 계세요. 자신을 선택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3년이 지났다. 할머니는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세계 여행 중에 이 날을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아이는 무대에서 할머니를 본다. 첫 번째 줄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아빠, 엄마. 할머니는 박수를 친다. 아이는 졸업식을 마친 후 할머니에게 달려간다. 할머니, 했어. 할머니는 아이를 안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이제 할머니는 아이를 붙잡지 않는다. 잠시 안았다 놓는다. 아이도 그것을 안다. 할머니가 바쁘다는 것을.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좋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밥을 차린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 아내가 일부를 준비했고 아들이 일부를 준비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다. 모두가 함께 준비한 밥상이라고 생각한다. 식탁에 앉으면 아이는 묻는다. 할머니, 이번엔 어디 갈 거예요? 다음 달엔 핀란드를 가려고 해. 1개월 정도? 그럼 언제 와? 7월쯤. 그때 또 만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더 이상 할머니가 언제 올지 궁금하지 않다. 할머니가 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떠난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아들은 생각한다. 지난 3년을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그리고 깨닫는다. 어머니의 떠남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로운 가족 관계의 시작. 아내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이의 시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1억 원을 남겼지만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도구였다. 그리고 아들은 그것으로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을 만났고 자신의 철학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 어머니처럼.
밥상을 마친 후 할머니는 침실로 간다. 가방을 꺼낸다. 다음 여행을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 아이가 따라온다. 할머니, 핀란드 재미있어? 모르지. 가봐야 알지. 하지만 그게 좋아. 새로운 걸 만날 때마다 설레거든. 아이는 그 말을 기억한다. 지금부터.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녁이 되면 서울의 아들 카페는 불이 밝혀진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간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결정을 한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되찾는다. 아들은 카운터에 서서 그들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모두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 카페가 그들이 자신을 다시 찾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 할머니가 자신을 찾은 것처럼. 제주도의 집은 조용하다. 할머니는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또 떠날 것이다. 이 리듬이 반복될 것이다. 할머니의 남은 인생 동안.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프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를 놓아주기로. 그리고 그 놓아줌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밥상의 자리는 여전히 선택이다. 함께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밥을 차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들처럼 아내처럼 아이처럼 그리고 할머니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밥이 담겨 있고 반찬이 놓여 있고 누군가 또는 자신을 위한 국이 되어져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다.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선택이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포기한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거나 해방되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